네, 지금까지는 우리가 회로도를 갖고 지금 이제 RL과 RS에 의한 영향을 보고 있는데요. 즉 앰프 앞단에 뭔가 연결되어 있고 앰프 뒷단에 뭔가 연결된 경우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회로도에 대해서 그러니까 회로도를 갖고 AC 등가 회로를 고쳐서 영향을 인풋 임피던스, 아웃풋 임피던스, 볼티지 게인, 특히 볼티지 게인에 대해서 살펴봤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단계로 우리가 뭘 했냐면 앰프를 등가 회로로 고쳐서 등가 회로 고쳐서 그러면 등가 회로로 대체가 된 그런 모델링에 대해서 앞단의 회로 및 뒷단의 회로가 연결된 경우에 대한 영향을 분석을 했습니다. 지금부터 할 내용은 텍스트북에 나와 있지 않지만 우리가 회로도를 보고 바로 똑같은 결론을 도출하는 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몇 가지 대표적인 그런 컨피그레이션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픽스 바이어스가 되겠습니다. 픽스 바이어스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이제 뭐 이렇게 된 그런 회로가 되겠죠. 아이고, 여기가 아웃풋 RC, RB의 앞단에 RS, VS 연결되고 여기가 VO 이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이만큼이 이제 앰프가 되는 거고 여기에 RL이 연결되는 거죠. 네, 이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앞서서는 이 회로를 그대로 해석을 해서 VS부터 VO까지 개인을 봤었고요. 그 다음번에는 이 부분을 등가 회로, 이러한 등가 회로로 고쳐서 마찬가지로 해석을 했었습니다. 등가 회로 고치게 되면 이렇게 될 것이고 RI는 픽스 바이어스인 경우에는 여기 써 있는 것처럼 베타의 RE가 되겠죠. 좀 크게 여기 베타의 RE R5 아웃풋 임피던스는 RC가 되죠. 그죠? 네. 그냥 이를 지울까요? 이렇게. 네. 그 다음에 여기 AVNL은 뭐였었냐면 마이너스 R2분의 RC 였었습니다. 네. 이렇게 대체를 해놓고 또 풀었었어요. 네. 그래서 그렇게 했을 때 결과가 어떻게 됐냐면 AVNL은 앰프 자체에서 앞서서 우리가 AC 해석을 할 때 했었고 로드에 대한 영향을 볼 때는 어떻게 했었냐면 이거를 활용해서 볼티 디비전을 해서 구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VO가 되는 거죠. 여기가 VO. 네. 즉 RL 양단의 전압이죠. 그러면 이와 같이 볼티 디비전이 됐었죠. 그러면 AVNL이 이렇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여기다가 자 대입하고 RO를 여기다가 대입을 하고 하게 되면 이와 같은 결과식을 얻을 수가 있고 이 부분을 보게 되면 우리가 두 저항의 병렬 저항의 관계식과 같죠. 그래서 이와 같은 결과를 도출할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소스에서 왼쪽 끝에서 vs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게인은 vs에서 vi까지의 게인을 구하고 vi에서 vo까지 게인을 구해서 두 개를 곱하면 됐었죠. 지금 VI에서 VO까지 개인은 이미 구했습니다. RL이 있는 경우에 대해서 구했죠. 그렇기 때문에 앞에 VS부터 VI까지의 개인 요것만 새로 구하면 되는 거죠. 이것도 두 개의 볼티 디비전이었었죠. 그래서 앞에 볼티 디비전의 형태를 곱해주면 최종 결과식을 도출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결과식은 이렇게 된다는 것은 이제 우리가 알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그것을 회로도에서 바로 구할 수 없는가라는 거죠. 자, 여기 지금 잠깐 RE 모델 어프로치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앞서 있었던 이 부분을 여기가 앰프죠. 지금 현재 이렇게가 앰프죠. 픽스 바이어스 앰프입니다. 자, 요거를 등가 회로로 바꾸게 되면 그러면 이와 같이 됩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회로를 구성할 때 DC 전원을 그라운드 시키고 0V로 만들고 커패시터를 쇼트 시켰었죠. 물론 여기 사실 생략된 게 있는데요. 원래는 여기에 RB가 있었죠. RB가 있었지만 두 개를 병렬하게 되면 이거는 워낙 커서 없는 것과 같으니까 생략을 한 거죠.
생략을 해서 이렇게 됐습니다. 네, RC는 그대로 있죠. 자, 그러면 이제 이 부분이 이렇게 병렬의 형태가 되니까 잠시 여기를 이렇게 지우고, 네, 병렬의 형태가 되니까 이렇게 그려서 이거를 다시, 네, 이렇게 그리고 나면 등가 회로가 이렇게, 아이고, 이렇게 되겠죠, 그죠? 여기는 없다, 여기도 없다. 네, 이렇게 구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 전류가 이렇게 흐르는 것과 같으니까 여기 지금 두 개가 병렬 저항이죠. 따라서 VO는 뭐랑 같게 되겠습니까? 전류의 방향과, 지금 전류의 방향이 지금 이렇게 돼 있죠. 네, 전류의 방향과 전압의 부호의 방향이 반대니까 마이너스 붙이고 저항 값에다가 전류를 곱하면 될 겁니다. 근데 IB는 여기 흐르는 전류이고, IB는 어떻게 됩니까? VI가 R이 되니까 I는 R분의 V가 돼서 이거를 여기다가 대입할 수가 있었죠. 그러면 베타끼리 캔슬아웃 되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과식이 R2분의 마이너스 의 VI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었죠. 그래서 여기가 로드가 있을 때의 VI에서 VO까지의 게인이 되는 거죠. 이 게인이라 쓰지 말고 AVL이라고 쓰면 되겠네요. 그래서 앞서 있었던 AVL과 같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해도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거죠. 물론 앞에서 VS부터 VR까지는 두 개의 저항의 몰티 디비전으로 구할 수가 있습니다. 네,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지금 이 부분은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강의는 회로도에서 바로 이제 구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자, 그래서 원래로 돌아와서 회로도 자체에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게인을 구하고자 합니다. 먼저 AC 등가 회로의 형태가 되어야 되니까 여기는 어떻게 됩니까? 그라운드가 되는 거죠. 그라운드가 되고, 커패시터는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커패시터는 전부 다 쇼트가 된다고 했죠. 그러니까 여기는 다 없어집니다. 이렇게 지우고, 여기도 이렇게 지우고, 이렇게 지우고, 모두 쇼트의 형태로 바꾸겠습니다. 이렇게, 네, 이와 같이 AC 등가 회로의 형태로 바꿨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지금 하고 싶은 것은 왼쪽 끝에 VS에서부터 오른쪽 끝에 VO까지의 게인을 이제 구하는 게 목적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VS에서 VO까지의 게인을 구하기 위해서 이거를 스텝을 나눠서 이렇게 구하고자 합니다. 자, 그럼 VS분의 VI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볼티지 게인이죠. 그것은 VS부터 여기의 전압과 같습니다. 그렇죠? 여기가 지금 TR의 베이스죠. 여기가 TR의 컬렉터입니다. 컬렉터. AC 전압을 볼 때, 자, 여기 전압이나 여기 전압이나 여기 전압이나 여기 전압이나 다 똑같죠. 그죠? 여러분들이 오실로 프로브를 어디를 찍든지 간에 똑같은 파형을 구할 수가 있을 겁니다. 즉, VI는 VB랑 같은 거죠. 유사하게 컬렉터의 전압은 이렇게 다 어디나 똑같죠. 그래서 VO는 VC랑 같습니다. 네, VC랑 같다는 것도 이제 우리가 알고 있죠. 자, 그래서 VS분의 VI를 먼저 구해보고자 합니다. VS분의 VI는 RS와 여기를 이렇게 잘랐을 때 이쪽으로 몽땅 다에 대한 테브란의 등가 저항과 같게 됩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여기 있죠. VS분의 VI는 RS분의 RB랑 같은데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이 인풋 임피던스가 얼마냐?
를 보게 되면 자, 여기서 이쪽으로 바라보는 거죠. 쭉 들어갑니다. 자, 들어갔더니 갈라집니다. 그죠? 갈라지니까 두 개의 병렬이 되겠죠. 근데 AC 등가 회로 할 때 여기에 뭐가 있습니까? RE가 있죠. 그죠? 따라서 이쪽에 있는 저항과 이쪽에 있는 저항의 두 개의 병렬입니다. 갈라졌으니까. 이쪽으로는 RB가 있고 이쪽으로는 뭐가 있습니까? GB가 있죠. 즉 얘는 RB와 GB의 병렬 저항입니다. 근데 GB는 뭐죠? 이미터 쪽에 있는 것은 베이스로 갈 때는 베타배가 된 것처럼 저항이 영향을 끼치게 되죠. 즉 이것과 R2의 베타배의 병렬이 됩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인풋 임피던스는 이렇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통상적으로 거의 이각과 같죠. 왜냐면 이거는 몇백 K가 되고 이거는 뭐 몇 킬로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VS에서 VI까지의 게인은 이와 같이 구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 하는 과정에 등가회로는 하나도 안 그렸죠. 그냥 회로도를 보고 바로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어서 이거는 일단 끝났고 네, 이것도 필요 없죠. 자, 이거까지 끝났고요. 자, 이번에는 지금 뭘 구하려고 하는 거냐면 자, 우리가 지금 구한 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게인을 구했습니다. 근데 여기는 이렇게 전압이 다 똑같죠. 우리는 다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출력을 알고 싶어요. 근데 여기까지의 게인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도 이렇게 똑같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게인을 곱하는 것과 같습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게인이 뭔가요? 다시 이거 지우자.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게인이라고 하는 것은 베이스에서 컬렉터까지의 게인이랑 같죠. 즉 VI에서 VO까지의 게인은 VB에서 VC까지의 게인과 같습니다. 자, 그럼 베이스에서 컬렉터까지의 게인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구할 수 있었냐면 이미터 쪽에 있는 AC 등가 저항 전부 다 이거죠. 분해 아웃풋 쪽에 컬렉터가 아웃풋이니까 컬렉터 쪽에 있는 AC 등가 저항 전체의 B였어요. 따라서 분모에 들어갈 이미터 쪽에 있는 등가 저항은 스몰 re 하나만 있으니까 이렇게 쓰면 되고 베이스에서 컬렉터는 위상이 반전되니까 마이너스를 붙이면 되고 컬렉터 쪽에 있는 AC 등가 저항은 지금 어떻게 됩니까? 여기가 지금 잠깐 어수선한데요.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자, 이렇게 가서 이쪽과 이쪽 두 개로 갈라지고 있죠. 그죠? 갈라지니까 뭡니까? 병렬이죠. 뭐하고 뭐가 병렬이죠? 여기가 RC, 여기가 RL. 두 개의 병렬이라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병렬 저항이 됩니다. 그래서 VI에서 VO까지 게인도 이렇게 구할 수가 있게 됩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한 가지 주의할 점은 갈라지면 병렬인 것은 맞는데 그 갈라졌을 때 병렬 저항 하나를 A라고 하나를 B라고 할까요? 예를 들어서 여기에 RC하고 RL이라고 했는데 그 두 개를 병렬 저항으로 한다는 것은 같은 점에서 같은 점까지입니다. 병렬이란 거 뭐죠? 어떤 노드와 또 다른 노드가 있을 때 그 두 노드 사이에 있는 임피던스끼리 병렬이란 얘기죠. 그죠? 지금 같으면 RC와 RL이 병렬이라는 거죠. 즉 이것도 같아야 되고 둘이서 이것도 같아야 되는 거죠. 지금 현재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은 둘 다 컬렉터에서 그라운드죠. 여기가 지금 컬렉터가 되는 거고 여기가 그라운드인 거죠. RL도 컬렉터하고 그라운드 사이에 있고 RC도 컬렉터하고 그라운드 사이에 있고 하기 때문에 두 개를 병렬 저항으로 한 거죠. 뭐 간단하게 얘기해서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자, 이렇게 됐는데 이렇게 해서 그라운드 있고 이렇게 하고 R1, R2, R3, R4라고 한다면 자, 여기서 봤을 때 이렇게 봤을 때 갈라지니까 병렬인 건 맞는데 하나는 R4가 되는 거고 또 다른 하나는 R3가 아니죠. 이만큼이죠. 그죠? 이만큼. 그죠?
따라서 이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병렬 저항이라고 하는 게 R4와 R3 더하기 R1, R2의 병렬하고의 병렬 저항이 되는 거죠. 네. 뭐 혹시나 해서 높아짐에서 언급을 합니다. 자, 이와 같이 함으로 해서 우리가 VS분의 VO를 이것을 여기다 놓고 이거를 여기다 놓게 되면 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 결과식이 여기에 있죠. 그래서 지금까지 이 결과를 도출하는 데 있어서 AC 등가 회로는 하나도 안 그렸습니다. 그냥 회로도를 보고 바로 구했어요. 이와 같이 함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그냥 회로도를 보고 이제 해석을 할 수도 있다는 거죠. 예, 이게 익숙해지면 나중에 여러분 설계할 때도 각각의 저항을 어떻게 설정하면 될지에 대한 감도 올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번에는 볼트 디바이더 바이어스 회로가 되겠습니다. 예, 여기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회로도를 보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는 AC 등가 회로일 때는 그라운드가 되고 커패시터는 전부 다 쇼트가 됐었죠, 그죠? 그래서 쇼트 시키겠습니다. 이거를 지우고 지우고 각각을 쇼트 시키는 거죠. 그럼 여기가 이렇게 이어지게 됩니다. 여기가 이어지게 되면 여기 사이가 0V가 되니까 이 저항도 없는 것과 마찬가지가 되죠. 따라서 이 저항도 없어지게 되고 결국 여기도 어떻게 됩니까? 여기도 쇼트가 된 것과 같다는 거죠. 이렇게 그라운드가 같게 됩니다. 자, 이 회로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회로에 대해서 한번 보면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거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VS부터 VO까지 요 개인을 알고 싶습니다. 이거는 이렇게 두 개의 개인의 곱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자, 그럼 VS분의 VI는 여기서 이 전압과 이 전압의 B라고 하는 것은 여기 저항과 여기를 끊고 오른쪽으로 봤을 때의 전체에 대한 태분한의 등가 저항, 이거를 지금 GI라고 놨죠. GI. 이거 두 개의 볼테이지 디비전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GI를 구해야 되겠죠. 자, GI를 구하면 어떻게 됩니까? 쓱 들어가 보면 이쪽, 지금 세 갈래 길로 나눠집니다. 즉, 세 개의 병렬인 거죠. 지금 여기가 지금 베이스죠, 베이스. 여기가 베이스죠. 베이스하고 그라운드 사이, 베이스하고 그라운드 사이, 베이스하고 그라운드 사이. 이 세 개의 등가 저항이 됩니다. 하나는 R1, 하나는 R2, 하나는 이쪽으로 바라본 베이스로 바라본 등가 저항이죠. 세 개죠. 하나는 R1, 지금 RB1이죠. 네, RB1. 다음에 또 다른 하나는 RB2, 요거 RB2. 그리고 GB입니다. GB가 뭐냐면 이쪽에 있는 등가 저항을 베타배를 해주면 되는데 여기에 지금 RE가 숨어 있죠. 그래서 그것이 베타배가 된 거. 이 세 개의 병렬 저항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RS 더하기 GI분의 GI를 해주면 되는데 GI는 이렇게 되고 동상적으로 이게 훨씬 작으니까 요거 하나만 있는 것과 유사하다는 것을 여러분이 이미 알고 있죠. 그래서 이걸 구했어요. 이미 이거 구했습니다. 자, 그럼 다른 하나 구해야 되겠죠. 그죠? 다른 하나. 자, 우리가 이제 여기까지의 개인을 구했어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어디까지 개인을 구해야 되겠습니까? 이번에는 여기서부터 쭉 가서 여기까지의 개인을 구해야 되겠죠. 그때 지금 VO가 여기인데 쭉 다 똑같죠. 여기가 지금 다 똑같습니다. 여기가 VI인데 VI도 쭉 이렇게 다 똑같죠. 즉 VO는 컬렉터의 전압이랑 같고 VI는 베이스의 전압과 같습니다. 여기 베이스, 여기 컬렉터와 같다는 얘기죠.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개인을 우리가 어떻게 구한다고 했었습니까? 2m 쪽에 있는 모든 등가 저항 분의 여기서 이렇게 잘랐을 때의 모든 등가 저항의 B라고 했었어요. 거기에 마이너스만 붙이면 됩니다. 베이스와 컬렉터는 반전이 되고 2m 쪽에 있는 등가 저항이 이렇게 있고 컬렉터 쪽의 등가 저항은 이렇게 갈라져 있으니까 RC와 RL의 병렬 저항 형태로 여러분들이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것도 구해진 거죠. 두 개 곱하면 되는 거죠. 네.
두 개 곱함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그냥 회로도를 보고 VS부터 VO까지 이런 게 붙어 있고 이런 게 붙어 있는 경우에 대한 볼티지 게인도 쉽게 구할 수가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회로도를 보고 바로 구하는 거죠. 네, 방금 전에 있었던 것을 회로도를 보고 바로 구했는데요. 이거를 처음에 제가 이거를 그라운드 시키고 커패시터 쇼트 시켰었어요. 그 과정에서 TR의 스몰 RE 모델로 대체를 하지 않았었습니다. 그죠? 대체를 하지 않고 바로 풀었었어요. 자, 그 경우를 다시 또 한번 리뷰를 해보겠습니다. 자, 이거를 AC 등가 모델로 하게 되면 이거를 대체하기 전에 모델이 이와 같이 됩니다. 그죠? 그래서 방금 전에 설명했던 게 뭡니까? 이렇게 잘라서 이쪽으로 인풋 임피던스를 구했었고요. 그것과 RS의 볼티 디비전을 함으로 해서 여기 VI, 이건 VB랑 같죠? 이거랑 같죠? 이렇게 같으니까 를 구했었습니다. 그 과정이 여기에 있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예. 이렇게 세 개의 병렬. 아까 있었죠? 세 개의 병렬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거죠. 네, 그렇게 구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개인은 여기에 스몰 r가 있으니까 이것분의 이거에다가 마이너스를 곱해주면 된다고 했었어요. 마이너스 붙여주고 이것분의 이거 라고 해서 AVS를 그냥 회로도로 보고 바로 결과식을 여러분들이 도출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패턴으로 여러분들이 해주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이제 그 픽스 바이오스하고 우리가 지금 볼티 디바이더 바이오스 회로에 대해서 한번 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방금 전까지는 픽스 바이오스도 그렇고 볼티 디바이더 바이오스도 그렇고 AC 등가 회로에는 2m의 저항이 없었어요. 왜냐면 2m가 저항이 있는 경우도 방금 전에 바이패스 커패시터가 있었기 때문에 AC적으로는 쇼트가 돼서 아무것도 없었죠. 이번에는 2m의 등가 저항이 있는 경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등가 저항이 있는 경우에는 조금 달라지겠죠, 그렇죠? 자, 뭐 같은 하는 방식은 똑같습니다. 자, 여기 지금 이렇게 회로도가 있습니다. 회로도에 대해서 일단 AC 등가 회로로 바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그라운드가 되고 여기는 없어지고 커패시터는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전부 다 쇼트 시키는 거죠. 이게 없고 이것도 없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쇼트 시키고 이것도 이렇게 쇼트 시켰습니다. 야, 좀 이상해지 않나요? 다시 아이고 이거 다 지워버렸네. 다시 이걸 지우고 아이고 지우고 이를 직선으로 잘 이어보자. 이렇게 네 이었습니다. 자, 이 회로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는 방식은 똑같죠. 자, VS에서 우리가 지금 구하고 싶은 건 이겁니다. VS에서 VO까지입니다. 여기서부터 VS부터 VO까지를 다 이제 우리가 구하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를 단계로 나눠서 여기부터 여기까지 이게 첫 번째,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두 번째로 봅니다. 그래서 VS부터 VI까지를 먼저 구하고 VI에서 VO까지를 두 번째로 구하고자 합니다. 이렇게 구하고 다음번이죠. 자, 먼저 VS하고 VI를 보게 되면 VS에서 VI까지는 이 저항과 여기서 이렇게 잘랐을 때의 임피던스 인 GI의 볼티지 디비전의 형태로 바꿀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GI를 구해야 되겠죠, 그죠? 이렇게 생긴 이것이 이렇게 생긴 건 알겠는데 요걸 구해야 되겠죠. 그럼 GI를 구해보면 여기서 쭉 들어간 다음에 갈라집니다. 두 개의 병렬이죠. 하나는 RB가 되겠고요. 하나는 이쪽으로 봤을 때의 베이스에서 바라봤을 때의 등가 저항이 됩니다. 이거랑 베이스에서 바라봤을 때 등가 저항과의 병렬이 되는 거죠. 그럼 GB가 얼마냐면 여기에 지금 스몰 re가 있기 때문에 이 두 개가 지금 직렬 연결돼 있죠. 이 두 개의 저항에 베타배가 돼서 보이는 거죠. 그래서 이게 베타배가 돼서 보이는 게 요만큼이 GB가 됩니다. 통상적으로 이거는 이거에 비해서 훨씬 작으니까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물론 이렇게 해도 이거보다 이게 훨씬 작을 경우도 있죠. 그렇게 되면 다시 또 요거 하나만 있는 경우로 근사화도 가능하게 되겠습니다. 여튼지 간에 GI는 이렇게 구할 수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러면 이제 여기다 대입하면 되니까 이 부분은 다 구해졌습니다. 요거는 구해졌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서 여기까지의 게인은 이미 구했습니다. 자, 그럼 다음 스텝으로 가야 되겠죠. 다음 스텝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게인입니다. 여기 전압은 마찬가지로 이렇게 똑같으니까 베이스의 전압이랑 같아요. 여기 전압은 이렇게 연결되어 있으니까 컬렉터의 전압이랑 같습니다. 따라서 베이스에서 컬렉터까지 전압은 어떻게, 볼티지 게인은 어떻게 구한다고 했었죠? 마이너스를 붙이고 이미터 쪽에 있는 저항 분의 컬렉터 쪽에 있는 저항은 지금 갈라져 있죠? 그러니까 병렬이 되겠죠? 병렬의 B가 된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이 혹은 근사화를 거치게 되면 이와 같이 또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여기다가 대입을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전체 회로에 대한 볼티지 게인을 구할 수가 있게 됩니다. VS에서 VO까지 게인을 회로도를 보고 바로 구할 수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커런트 게인에 해당되는 것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는 이미터 팔로워, 커먼 컬렉터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터 팔로워는 이제 주어진 회로가 이와 같이 되어 있고 이거를 AC 등가 회로를 고쳤을 때의 풀이 방법에 대해서는 앞서서 우리가 한번 다룬 적 있죠. 5.12절이었나요? 하여튼 앞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AC 등가 회로에서는 이게 쇼트가 되고 여기가 그라운드가 되는 것은 이미 알고 있죠. 자, 그러면 잠깐 이거를 다시 또 여기를 지우고 여기를 지우고 쇼트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쇼트가 되고 이렇게 쇼트가 되고 이거는 그라운드가 되는 거죠. 네. 자, 이러한 이제 회로에 대해서 앞서서 우리가 요거를 제외하고 요만큼에 대해서 등가 회로로 고쳐서 푼 적이 있었어요. 마찬가지로 여기를 끊어서 이만큼에 대해서 등가 회로 구한 거랑 같은 얘기가 되는 거죠. 그죠? 거기에서 등가 회로 했었습니다. 등가 회로를 구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어떤 회로를 얻을 수가 있냐면 자, 이와 같은 회로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회로를 즉 이렇게 된 태분할 등가 회로를 구할 수 있는 거죠. 사실은 조금 더 엄밀히 말하면 저렇게 생긴 저런 값은 아니고요. 여기가 이렇게 될 때 이 VS는 여기를 다시 이 값은 원래는 RS 더하기 RB분의 RB의 VS가 되고 여기는 RS 병렬 RB 플러스 RE가 되는 건데 RB는 RS에 비하면 무지 크기 때문에 따라서 얘는 VS랑 같고 얘는 RS랑 같으니까 이제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됐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태분 안에 등가 회로로 바꿔놓고 RE 프라임 즉 출력이죠. 출력 쪽에 이런 저항이 연결됐을 때 그러면 이제 두 개가 병렬이죠. 그쵸? 병렬 이런 저항이 연결됐을 때의 영향을 쉽게 구할 수 있겠죠. 그러면 VS분의 VO는 두 저항의 볼티 디비전을 이용해서 쉽게 구할 수가 있을 겁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구할 수 있죠. 그리고 만약에 우리가 아웃풋 임피던스를 여기서 끊어서 이쪽으로 바라본 거라고 한다면 그러면 이렇게 해서 갈림길이니까 이 저항과 이쪽으로 봤을 때의 이렇게 했을 때의 태분 안의 등가 저항의 병렬 저항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본다면 이 저항과 이 저항의 병렬 저항의 형태로 여러분들이
아웃풋 임피던스도 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볼티지 게인도 구할 수가 있고 아웃풋 임피던스도 구할 수 있습니다. 예, 여기 보면 인풋 임피던스도 구했는데요. 뭐 이것도 별거 아니죠. 자, 여기서 이렇게 끊었을 때의 인풋 임피던스입니다. 그것은 앞서 우리가 얘기했던 것처럼 아이고 이게 살아나 버렸네. 아이고 이게 살아나 버렸네요. 네, 했던 것처럼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여기서 이렇게 갔을 때 갈라지니까 두 개의 병렬 저항이죠. RB하고 GB의 병렬 저항입니다. 그것은 여기 RE가 있으니까 그 다음에 이 두 개는 병렬 저항이죠. 두 개가 직렬 연결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GB는 베타의 이것과 RE, RL이 되겠죠. 이것과 RB와의 병렬이죠. RB와 GB와의 병렬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결과가 여기 써 있는 거죠. 네. 이와 같이 함으로써 여러분들이 볼티지 게인도 역시 쉽게 구할 수가 있게 됩니다. 네,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 이미 앞에서 다 했었죠, 이거는. 네, 이것은 이제 등가 회로를 고쳐서 우리가 했던 거고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지금 논의하고 있는 거에 목적에 맞춰서 회로도를 보고 바로 구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없으니까 먼저 이렇게 바꾸고 커패시터는 역시 쇼트를 시키고자 합니다. 여기를 있고 여기 아이고 덜 지워졌네. 지우고 네 이렇게 지우고 여기를 잇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가 구하는 것은 VS부터 VI까지의 게인과 VI부터 VO까지의 게인 이렇게 두 단계로 나눠서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VS 이거를 구하고 싶은데 첫 번째로 VS분의 VI를 보고자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게인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를 이렇게 끊고 이쪽으로 봤을 때 몽땅 다에 대한 태블 안의 등가 저항 그것을 GI라고 했었죠. 그것과의 볼티지 디비전이 됩니다. 볼티지 디비전. 그럼 얘가 얼마냐를 알아야 되겠죠. 자, 저걸 알려면 이렇게 들어갔을 때 두 갈래 길로 갈라져 있죠. 즉 RB와 GB의 병렬이 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RB와 GB. 그럼 GB가 얼마냐? 이걸 알아야 되겠죠. GB는 이미터 쪽에 있는 AC 등가 저항이 베타배가 되겠죠. 현재 여기에 숨어 있는 RE가 있습니다. 이 두 개는 지금 병렬 저항 형태를 갖고 있죠. 따라서 RE 플러스 이런 저항이 지금 2m 쪽에 달려 있는 거죠. 이런 저항이 2m 쪽에 달려 있습니다. 이게 베타배가 돼서 보이는 거죠. 베이스에는 그만큼이 GB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GI를 여기다가 대입을 하게 되면 VS분의 VI를 여러분이 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좀 보게 되면 RB가 이거에 비해서 훨씬 크니까 지금 그 생략을 했어요. 그 근사화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구했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게인을 구해야 되겠죠. 자, 그걸 구하기 위해서 잠깐 이걸 다시 지우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VI는 쭉 와서 베이스와 같고 VO는 쭉 와서 2m와 같습니다. 즉 VB분의 VE랑 같은 거죠. 네. 지금 베이스에서 2m까지의 게인은 어떻게 하면 됐었죠? 이거는 이제 동상이었습니다. 플러스였었죠. 먼저 분모에다가 2m 쪽에 있는 몽땅 다 그러니까 아까 전에 구했던 GB를 구할 때 했던 것과 되겠죠. 여기 베이스를 곱하기 전 거가 그대로 들어가겠죠. 그 분해 2m 쪽에 있는 것은 지금 현재 아웃풋 쪽에 있는 것은
이 두 개의 병렬 저항 이거 하나만 있죠. 따라서 이렇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게 뭐랑 같습니까? VB가 VI고 VE가 VO란 얘기죠. 이게 지금 B입니다. B. 이렇게. 네. 따라서 요거를 구할 수 있다는 얘기죠. 이렇게. 이걸 대입해 주면 됩니다. 예. 대입해 주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런 결과를 여러분들이 얻을 수 있습니다. 왜냐면 이걸 대입하게 되면 곱하게 되면 요거랑 약분돼서 없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그리고 분모 문제로 또 베타 넣으면 베타 해서 이와 같은 형태로 여러분들이 구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함으로 해서 마찬가지로 이미터 팔로우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회로도를 보고 바로 결과식을 도출할 수가 있었습니다.